일본 조선업이 한때 세계 1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화와 표준화로 시대를 앞서갔지만 그게 오히려 몰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선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인데요. 미국의 대중 규제로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란 얘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혹시 일본이 다시 한국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1950년대 일본은 용접과 블록 공법을 도입하며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며 해운 물동량이 급감했고 선박 주문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 일본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됐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일본은 설계 자동화와 표준화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성이 향상되며 효과를 봤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수년된 현장 인력이 줄어들면서 설계와 생산의 유연성이 떨어졌고 기술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들어 상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초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선주들의 요구가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표준화된 설계 방식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1위 조선사였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신형 크루즈선 건조 중 설계 결함 보완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이후 상선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다른 일본 조선사들도 하나둘 상선 건조를 포기하며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미국의 대중 규제가 한국 조선업의 기회가 될 거라고 했었죠? 오른쪽 위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다시 한국과 경쟁하며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쟁력을 잃고 규모가 줄어든 일본 조선업은 이제 공급을 늘릴 여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글로벌 상선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했지만 지금은 4% 수준으로 급락했죠. 인건비는 높아지고 청년 인력은 줄어들며 노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남아있는 조선 능력도 자국 해운사 물량을 감당하는 데 집중되면서 늘어나는 글로벌 선박 수요를 받아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 인력 부족과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일본이 글로벌 상선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일반 상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군함, 친환경 선박, 크레인, 선박 엔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산 크레인 교체 정책에 맞춰 항만 크레인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선택한 새로운 방향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상선 시장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위협이 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선박 수요가 늘어나는 지금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